저는 개인적으로 유틸리티 부분에서 수상을 하고 싶었고요. 네. 나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골든글러브 상을 받은 김하성 선수가 야구선 출신의 후배 임혜동 씨를 고소한 사건이 화제죠. 지난 2021년 술자리에서 폭행이 있었고 합의 과정에서 4억 원이 오간 사건인데 경찰은 당시 목격자 등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쟁점이 뭔지 진실은 어떤 건지 이현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사건 어떻게 된 사건인지부터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김하성 선수는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지 몇 년 안 되는 선수고요. 네. 그런데 진출하자마자 이제 작년 올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글로브상 수상도 했고 그 상의 그 직역을 보면은 이제 그 상을 그동안 한국 선수가 받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받기도 네. 했고 뭐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로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성과를 이제 낸 선수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선수의 과거 잠깐 로드 매니저를 했었고 이제 그 이전에는 또 이제 그냥 로드 매니저를 하기도 했다, 뭐 혹은 후배였다라고 하는 같은 팀에서 뛰었던 후배 선수더군요. 네, 그래서 그 임혜동 씨라는 이제 후배 선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김하성 씨 주장은 지난 2년 동안 이제 매년 2021년 12월, 2022년 12월에 각 2억씩 4억을 줬다. 근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2021년 2월에 이제 메이저리그로 옮겨오기 직전에 네. 그 당시 이제 방역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술자리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하성 씨의 신분이 군인이라 이제 병무청 혜택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 당시 술자리를 가졌었고 그 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임혜동 씨가 이제 합의금 등을 요구해가지고 2억을 줬는데 그 후 계속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고 공갈을 하고 해서 결국 2억을 추가로 또 지급했다. 네. 그런데 또 다시 이제 돈을 요구했다. 그래서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공갈과 공갈 미수라고 생각한다라고 해가지고 김하성 씨는 이제 그런 고소를 시작한 중이고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임혜동 씨는 지금 나는 지난 4년 동안 상습 폭행을 당해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야말로 이제 거짓말이고 네. 나는 상습 폭행의 피해자니까 이걸 따지겠다라고 하면서 폭로전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원래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에 술자리에서 네. 있었던 폭행 사건이고 그 폭행이 뭐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 당시 김하성 선수가 건넸다는 합의금이 4억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통상적인 폭행 사건의 합의금이 4억 원씩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이제 막 죽었다든가 상해를 아주 중상해를 입었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들은 좀 금액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사실 4억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억 보내지고 1년 후에 2억 보내지고 이런 상황이고 현재 이제 그 김하성 선수 측에서 낸 가압류 가 있는데 그 가압류 중에 2억만 인용이 됐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네. 이제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법원에서 이제 이건 추정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 이유가 아마도 최초 2억이 건너갔을 때는 어쨌든 가해자 입장에서 이제 유명한 선수고 네.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야 되고 당시 입장이 있으니 겪기 위해서 좀 이제 합의금을 높게 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 법원이 그리고 그러나 그 후에 2억이 지급됐던 상황은 단순히 폭행만을 가지고 지금 다시 2억을 추가로 지급한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봐서 공갈일 수 있다. 공갈로 인해서 이제 편취된 금액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2억 원에 대해서는 인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단이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보통 합의금이 피해에 비례하기도 하지만 네. 실은 가해자가 이 문제가 고소되거나 불거졌을 때 무엇을 얼마나 잃게 될 것인가에 이제 비추어서 그거에 비례해서 합의금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사자들 간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당시에 최초로 2억 원이 건너갈 당시에 어떤 이유로 저 2억 원이 건너갔느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와 임혜동 씨의 관계도 상당히
이전에는 상당히 친밀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더군요. 원래 임혜동 씨가 프로야구 선수였던 거죠. 맞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프로야구 구단에 있었고요. 키움 히어로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당시엔 넥센 히어로스 이제 투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016년경에 은퇴를 했고 그 후로는 이제 한동안 지금 김하성 선수의 로드 매니저 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근에 이제 어떤 매체가 그 공개해서 보도했던 그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브로맨스라고 보여질 만한 정도의 다정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어떤 애정 표현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서 애정이라는 건 뭐 다른 종류의 애정이 아니라 이제 인간관계로서의 되게 그런 친밀함을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의 대화를 보고서는 이들의 관계가 나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지금 내야수로 골든글러브상을 받고 올해 10월에 귀국하면서 자 2년 전에 이미 합의금 4억을 주고 봉합됐던 사건이었는데 이게 다시 불거진 이유가 김하성 씨가 임혜동 씨를 고소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 이마동 씨 쪽의 주장으로는 이제 이 양쪽의 주장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마동 씨 쪽에서 이제 임혜동 씨 쪽에서 김하성 씨가 이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다. 그래서 위약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더 줘라라는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김하성 씨가 임혜동 씨를 고소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소를 김하성 씨가 한 이유는 공갈 협박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공갈 협박을 했다는 거죠? 돈을 더 달라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 유지 의무가 이제 어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줘야 한다. 혹은 이거는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내용 증명이 오고 갔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은 중입니다. 네, 김하성 씨가 지금 임혜동 씨를 상대로 해서 재산 가압류 신청도 하고 또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또 민사소송을 냈더군요. 그러니까, 4억을 줬는데 비밀 유지가 안 됐으니까 위약금을 8억을 내라. 이게 서로 간의 이야기가 좀 다르고 서로 양자다 위약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법률적인 절차 진행은 김하성 선수 쪽만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임혜동 씨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김하성 선수가 말하고 다녔다. 지금 이렇게 해서 돈을 주게 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김하성 선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김하성 선수 측은 사실 이제 운동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집중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계약서 이 약정 를 맺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선수에게 김하성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한다든가 돈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그거를 다 어긴 거다. 직접 연락하고 금전을 계속 요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사업 약정을 한 것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위약금을 내라 해서 각자 다 8억을 줘 이런 입장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네, 양쪽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쪽 주장을 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임혜동 씨하고 김하성 씨가 폭행 사건이 있은 뒤에 돈을 주고 서로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임 씨가 연락을 하거나 분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줬다는 건데 자, 이런 사적 합의가 그럼 법적으로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법률사무소에 있다 보면 유명인과 어떤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제 뭔가를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고소를 못하는 거냐, 뭐 말을 할 수 없는 거냐, 정말 위약금을 물어내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런 약정을 했더라도 고소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에 조건이 그렇지만 고소를 했다라고 해서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만약에 김하성 선수가 지금 이제 임혜동 선수가 주장하는 게 그런 건데 김하성 선수가 유명한 사람이고 공익적인 어떤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말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이유가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이걸 또 비껴가게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고 금전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다라고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양쪽의 주장이 다른 게 자, 김하성 씨는 임혜동 씨가 합의금 4억 원을 다 받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는 계속 더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고 자, 반면 임혜동 씨는 김하성 씨가
술만 마시면 그냥 무조건 자기를 계속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쟁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말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느냐. 지금 김하성 선수 측 주장은 2021년 그 2월에 네. 이게 한 번 단발성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몸싸움이 좀 있었다. 네. 이런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거고, 임혜동 씨 측의 입장은 아니다. 나는 늘 맞았다. 계속 맞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뭔가 나는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가. 이게 이제 한 가지 쟁점이 될 거고 네. 또 다른 쟁점은 실은 이제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추가 협박이 있었느냐의 부분도 되겠지만 사실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폭행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가 중점이었는지 네. 아니면 여기 폭행 시비도 있는데 실은 이게 내가 피해자가 아닌 그 법 위반 문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병역법 위반 문제도 네. 있고 사실은 방역법 위반 문제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빌미로 실은 여기 폭행을 이야기하면서 실은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금전을 거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졌느냐 결국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